네, 이제 김문둔갑으로 풀어보는 사주. 이번에는 이제 일진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시로 2019년 5월 1일 이제 그날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그날의 일진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을 우리가 풀 때는 그 해에 그 달에 그 일을 씁니다. 생년월시가 아니라 그 날짜를 쓴다는 얘기죠. 그 날짜를 보고 이제 만세력에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이제 60갑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해, 무진, 기해, 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해일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2019년 5월 2일이 이제 기해일인데 그 날의 일진을 이제 풀어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작성했으면 이제 천반과 지반을 추론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천반은 1이 되고 지반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중궁에다가 이제 넣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도판을 이제 작성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그래서 중궁의 5를 이제 먼저 이제 지반이라고 합니다. 지반을 이제 감곤, 진손, 건태, 간이 해서 이제 순행으로 이제 나열을 하고, 또 천반은 이간, 태건, 손진, 공감 해서 역행으로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을 하자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도판이 되겠지요. 도판의 수가 되겠지요. 천반과 지반이 이렇게 각 궁마다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자리를 정해야 되겠지요. 이제 연월 일시에 궁을 이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해년이니까 건궁의 해, 그러니까 건궁이 연궁이 되겠습니다. 시궁도 동일하겠지요. 그 다음에 손궁의 진궁이죠. 그러니까 무진월이기 때문에 진사방인 진궁이 월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궁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기해일이죠. 그래서 다시 건궁이 이제 수레방이죠. 건궁이 이제 일진궁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도판의 천지반의 각 궁의 천지반을 정했지요. 그랬을 때에 이제 연월 일시 궁을 각각 정했습니다. 그림에는 이제 푸른색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동한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연월 일시궁을 동처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동처를 지금 파란 푸른색의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진궁의 동태를 일단 살펴야 되겠죠. 물론 일진궁과 중궁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일진궁과 중궁은 동시에 같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진천반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일진천반에 1,5해서 토국수죠. 관기가 되겠습니다. 일진지반을 나로 볼 때에 천반은 어떻게 되겠죠? 남이 되겠죠. 그래서 관기가 위에 올라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궁으로 가보면 이러한 경우 이제 바꿔져 있죠. 천지반이 바꿔서 동해져 있습니다. 물론 중궁도 그래서 관기가 동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둔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꿔져서 이렇게 천 집안이 바꿔서 중궁에 들어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둔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둔갑이라는 이것은 이제 매우 이렇게 이제 일진국에서의 그 해설은 매우 분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남에 있어서 매우 번거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거기까지만 해두고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일진천반에 관기가 동해 있는데 중궁에 다시 둔갑으로 해서 관기가 또 동해 있습니다. 오토가 50토라 그러죠. 오토가 중궁의 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왕한 것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왕동하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일진천반에 관기가 동했는데 그 관기가 중궁에 다시 동을 해서 왕동하고 있다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월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연시궁이 같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시궁이 세궁, 다시 말해서 일진궁과 같은 동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궁으로 가죠. 월에 있습니다. 월궁이 바로 이제 진사방의 선궁에 있습니다. 선궁에는 무엇이 동해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부모가 동해 있죠. 금생수해서 구금이 수를 생함으로 일수를 생함으로 금생수해서 육친으로 보면 부모궁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천 집안을 읽으면 되겠지요. 일단 천 집안을 보면은 9와 7이 있지요. 칠구상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럴 때 화극금해서 위에 천반에서 9를 누르고 있는 이런 상태에 그 숫자가 7과 9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칠구상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살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에서 화극금해서 7은 이칠화해서 화고 9는 사구금해서 금입니다. 그래서 화극금이 이제 상생상극의 법칙에 의해서 화극금이 되겠습니다. 칠구상전 하면서 화극금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수국이 되어 있다 보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누르고 치고 있다. 그랬을 때에 수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문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계는 휴문, 귀온, 등사, 천해가 있지요. 이 월궁에 부모가 동해 있는데 그 부모의 형태는 7과 9로 되어 있어서 수국이 되어 있고 화금상정이 되어 있고 칠구상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계는 휴문이 들어있고 귀온이 있고 등사, 천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계를 세밀하게 여기서 이제 바로 본다기보다는 우선 전체적인 국의 어떠한 유형을 먼저 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월궁을 일단 읽었으니까 다시 일진궁으로 와서 그 일진궁의 동태를 더 명확하게 살펴봐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진궁에는 아까 일진천반의 관기가 동하고 연시가 같이 동처에 동궁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관기가 그만큼 연에도 동해 있다는 뜻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드문화의 현무천임이 이렇게 동처에 그러니까 일진궁에 임해 있습니다. 드문화의 현무천이 이거는 흉문계죠. 일단은 흉문계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기가 다시 중궁에 들어가서 다시 왕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월궁의 부모가 칠구상전하고 있으면서 살인상생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온전한 살인상생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궁의 부모는 칠구상전하느라고 바쁘죠. 이 부모가 온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월궁의 부모는 지금 본인을 지탱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위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이 관기를 살인화시켜서 아름답게 할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에 이 전체적인 국을 보면은요. 첫째로 일진천반에 관기가 있고 중궁에 이렇게 관기가 일단 왕동에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과 관기를 구별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은 무엇입니까? 관은 법이면서 나를 통제하는 어떠한 규범입니다.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나를 통제하고 나의 방관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 관기라는 것은 적어도 기문에서는 살을 의미합니다. 방해권을 의미하고 또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도적을 의미하지요. 금전으로 보면 손해를 의미하고 타인으로 보면은 범죄자를 의미하지요. 어떻게 보면 도적을 의미하고 또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음과 양을 구분하자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자면 남자를 의미하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 국의 동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나에게 해를 줄 수 있고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남자가 중궁에 동에 있다는 뜻입니다. 중궁에 동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중궁은 아주 중요하지요. 전체의 국을 봤을 때 일진궁과 중궁의 동태를 먼저 살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중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얼른 봤을 때에 이 국은 관기가 굉장히 왕동에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둔각국이죠. 그러면서 옆에 진궁을 보면은 쌍자송이 왕하게 있습니다. 물론 동에 있지는 않습니다. 동에 있으려면 연월일시궁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연월시궁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렇게 쌍립이 되어 있다. 쌍립이라는 것은 천 집안이 동일한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팔목은 진궁의 목궁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서 위아래가 같이 팔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일관궁에 임해 있습니다. 일관궁이 자손궁에 임해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는 매우 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 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쌍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준동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준동처, 그러니까 동처는 아니지만 동처로 관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처는 아니지만 동처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 치용을 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그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날에 일어날 일들 중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자손은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 보면 식상이라고 있죠. 물론 여자는 이제 식상이 이제 자식을 의미합니다만 남자는 또 다릅니다. 여자로서의 그 자식을 의미합니다. 기문에서는 이 자손을 그냥 자손입니다. 남녀 공이 자손인데요. 또 하나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구제사를 또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식재라고 그러죠.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뜻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물의 뿌리가 된다고 해서 구제사라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활동성을 또 의미합니다.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립이 되어 있으면서 준동처로 관주했을 때에 이날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은 일간궁에 해당합니다. 일간이란 뭐죠? 나의 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외출을 하겠지요. 자손은 활동성이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했을 경우에는 아침에는 내가 오늘은 나가겠다는 생각을 안 할지라도 뭐 휴일이어서 밖에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시간이 조금 가다 보면은 나갈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외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그게 강하게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 아까 손궁에 부모가 동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이궁으로 가보면 부모가 또 있지요. 사와 이가 해서 이렇게 여기도 수국된 상태입니다만 이 이궁의 동태에는 청집안이 이제 이 사이 해가지고 이제 사유축 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축 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화금상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문계가 생문, 복덕, 태음이 들어있지요. 아까 휴문기원 등사천해하고는 약간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둘 다 부모궁이지만 우리가 일진으로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육친으로 해석할 때에 부모에 해당하지만 또 부모 외에도 다른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문서를 의미합니다. 문서나 도장이나 허가사, 이러한 계약사, 이러한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얼른 봤을 때에 몰궁에 있는 부모궁과 이궁에 있는 이제 부모궁을 같이 봤을 때에 분명 이제 문서사로 인해서 문서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월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궁에서 토생금해서 이제 이 부모를 생하고 있지요. 그리고 강한 활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김운국의 동태를 봤을 때에 일진궁의 천반에 관기가 동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궁에 또 관기가 왕동에 있지요. 이랬을 때에는 얼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까 관과 관기의 차이를 얘기했죠. 분명 나에게 해를 미치는 사람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출을 해서 무언가를 도모할 때에 그 도모하는 상대가 남자이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둔각국이죠. 둔각국은 매우 분주다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갈 것을 아주 번거롭게 일이 와전돼 가지고 이제 일이 꼬일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는요. 그랬을 때 이랬을 때 가장 큰 방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매우 바쁘고 분주하고 번거롭고 그냥 갈 것도 돌아서 가게 되는 그러한 불리한 현상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인지했다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일을 벌리지 않거나 쉽게 갈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게 그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몰랐을 때에는 이것을 그냥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날은 또 일진궁에 두문화의 현무 천임이 이게 이미 있습니다. 이제 관계와 같이 봐야 되겠죠. 이 두문화에는 아주 좋지 않지요. 손해를 본다는 것이에요. 이 현무는 도적수를 의미합니다. 예, 얼른 우리가 그 이미지를 연상해 봤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해를 미칠 사람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얼른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얼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이궁과 감궁의 상관관계를 꼭 봐야 됩니다. 특히 일진을 풀 때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종적인 결론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생애였을 때는 설사 과정이 불미하다 하더라도 끝에는 좀 좋게 풀어지는 그러한 방편적인 그런 어떤 천우신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극이었을 때는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 일이 이제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보면 수, 이화는 화지요. 이궁의 이화는 화입니다. 감에 육수가 있죠. 이 육수는 수입니다. 수극화합니다. 상극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생이 좋다고 했습니다. 상극입니다. 좋지 않은 암시죠. 일단은 이제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진궁의 동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진궁의 집안은 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내가 역량, 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이 얼마나 있느냐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는 내가 이끄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한테 휘둘리거나 내가 나 위주로 나의 뜻을 펴지 못하면, 내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길 수 없겠지요. 내 힘이 어느 정도 강황해야 상대방을 감당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러한 것과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궁의 일수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건궁의 일수는 무엇입니까? 금생수합니다. 이랬을 때 거생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자리에서 나를 생해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에게 힘을 줘서 내 역량이 보강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쉽게 쓰러지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아주 약했을 때에 나에게 해를 미치고 한마디로 도적을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당하는 정도의 그 어떠한 피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요.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벼운 어떠한 정신적인 고루한 부분만 당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거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에게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만 나를 치고 있는, 나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의 또 영향도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기운의 영향이 나보다 강하느냐, 나하고 비슷하느냐, 아니면 나보다 약한가 하는 것을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궁의 관기가 동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이러한 일이 꼭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을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오토가 관기인데 이 오토, 50토를 토라고 하지요. 중궁은 토궁입니다. 그 토가 그 토궁에서 매우 막강하게 동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강하다는 강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당하게 된다. 잘못하면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는 사람이라면 외출을 삼가하겠지요. 그렇지만 몰랐을 때는 분명히 외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진궁을 읽었지요. 진궁의 일간군이 동해 있습니다. 아니 동하였다기보다는 준동처로서 동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출을 꼭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것이 둔갑국과 같이 결합이 돼서 동함으로써 피해를 볼 수 있는, 외출을 함으로써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일진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진국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예로서 이제 일진국을 풀어본 결과 일진천반에 관기가 동해 있고 중궁에 관기가 동해 있습니다. 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궁이 동해 있지는 않지만 준동처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차라리 동해 있다면, 차라리 동처로서 있다면은 또 말이 달라지죠. 그랬을 때에는 이 중궁의 관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또 해줍니다. 이 자손궁이. 그러니까 이 식상이 또 관기를 쳐내주는 그러한 일을 하죠. 육진법을 해서. 그랬을 때에는 이제 별반 큰 피해가 없으리라는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준동처로서만의 역할은 단지 외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동처로서의 역할과 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운만 이렇게 좀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진국에는 동처로서라기보다는 준동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단순히 외출을 한다, 돈을 쓴다, 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결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간궁이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한다,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2궁이 또 상극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90% 이상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이제 가장 큰 방편은 외출하지 않는 것이겠죠. 방편을 얘기하자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예출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거로운 일을 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문서사 얘기를 했죠. 이 문서사가 있습니다. 칠구상잔이 되어 있어요. 이 문서사는 칠구상잔이라면 분쟁을 얘기합니다. 분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서사를 본인이 자행을 함으로써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문서사나 계약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방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몰랐을 때에는 분명 이러한 일진국을 이루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이날 이제 그러한 일을 본인이 자행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심적이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자료로서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였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날 공교롭게도 이제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봤을 때에 그것이 이제 본인의 실수였다 생각하고 이제 이를 이제 바로 잡는 순서는 밟았습니다만, 이것을 본인이 자행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고심사를 겪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은동갑으로 풀어보는 사주 중에 그 일진국을 한번 이제 풀어봤습니다. 이 일진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그 사람마다 약간의 이제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숙지를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반드시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한테 가장 안성맞춤인 어떤 해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편을 일러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